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TA실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일요일이죠. 어저께는 일요일이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침례를 받았는데요. 기분이 오묘했고요. 나름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근데 딱 하필이면 어제 또 급하게 저를 찾아주신 구독자분께서 젊은 친구의 어머니 되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찾아주셔서 어머님이 사연 남겨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어저께 찾아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명백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직까지 이미 낌새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낌새는 있지만 아직 큰 사고 친 적 없고 여러 날을 이렇게 블랙아웃 상태로 이렇게 여러 날을 연달아서 이렇게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이렇게 커다란 주사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낌새는 느껴지고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아드님께 막 너 지금 이제 심각한 상태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드님 상태로서는 물론 조심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의 사연들을 겪으면서 공통점을 느끼는 게 대다수의 그 술 문제를 겪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겪고 그런 분들이 어린 시절이 좀 어린 시절에 뭔가 말하기 힘든 그런 사연들이 하나씩 있고 더 중요한 건 공통점이 뭐 아버님보다도 어머니가 엄청 드셉니다.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뭐 웬만큼 저희 아버지들은 다 무뚝뚝하고 그냥 그렇죠. 되게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드세. 그래서 제가 만나 뵌 어머님들 그러니까 구독자분의 어머니도 뵈보고 아니면 찾아오신 분이 어머니신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저만 해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왜 그렇게 술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이제 알코올 의존 상황은 되게 맞아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아직 치명적으로 뇌세포가 다 파괴돼서 완전히 해롱해롱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된 경향 속에는 그 이유가 과거에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버님 상황이 경제적으로 녹록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살림을 보태야 하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자녀분들 케어가 되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자녀분들과 대화도 하기 힘들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해서 풀어나가는 경험을 거의 못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막상 이렇게 사회 나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사회는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돈을 이만큼 벌고 싶지만 이만큼 벌기는 쉽지 않고 이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또 이만큼을 근처라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막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사연을 들어봤더니 제가 물론 이제 그 구독자분 그 아드님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느낌이 내가 1년에 아주 많이 모았어. 한 그분 재력으로 진짜 끼케야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2천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해봐야 그래 봐야 2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은행 이자로 해봐야 한 2억 2천 될 때고, 그걸 뭐 보험 상품으로 10년간 뻐겨서 받으면 뭐 2억 4천에서 2억 6천까지 될 테지만은, 뭐 그런데 2억이 2억 4천이 된 건 2억 6천이 된 건 간에 어쨌거나 그걸로는 집 살 돈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바엔 그냥 지금이라도 좋자. 그런 마인드로 살면서 어차피 지금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도 힘들 거. 지금부터 나중까지 그냥 이렇게 살자고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요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더욱 이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다른 취미 생활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쉽게 간단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술이죠.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자주 마실 수, 거진 뭐 일주일에 하루 빼고 다 마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면서도 함부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통의 부재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한창 이제 20대면은 부모의 말이 다 이제 꼰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다 되게 교과서 같은 말이고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행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그런 게 죄다 잔소리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하게 좀 냅둬. 그죠? 왜냐면은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말한 대로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자꾸 그런 방식을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힘들기만 하지 실제로 그런다고 해서 잘 살아지지를 않는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을 듣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 테고. 그러니까 점점 좀 대화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술을 안 먹게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은 원래 하던 패턴은 그냥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그냥 땡기는 대로 그냥 술을 마시는 게 자기 원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려면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나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할 수는 있겠죠. 아주 폭력을 써서. 폭력적인 게 가해지면은, 아니면 더 무서운 압박, 아니면 더 무서운 위험을 이렇게 가진 존재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자식이 20대 이상 커서 자기가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을 동안에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나나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보다 먼저 태어나고 그렇긴 했지만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 어른이 하는 말 이렇게 인식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변해야 해요. 근데 그 변화가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으니까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확 변하셔야 해요. 아예 내려놓으시고, 무언가 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그냥 반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너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런 말들 이건 다 추궁이에요. 이런 말들은 결코 이 친구에게 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유발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변하려면은 어머니가 확 바뀌셔야 된다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잔소리를 안 하는 건 기본이고, 그냥 이 친구 편을 들어줘야 돼. 항상 아우 그래 힘들겠다. 뭐라고 해도 너 왜 술 마셨어? 왜 너 조금만 마신다고 더 많이 마셨어? 이런 말이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의 상황에서는 이 친구는 어머니의 케어를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이 못 받았던 게 제가 정확하게 그 친구에게 물어보진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결핍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들을 찾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랬어요. 최소한. 저는 되게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영상들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처음에 여자친구 생겼을 때 여자친구한테 바랬던 거는 어머니가 나에게 해줬어야 할 일들을 이 여자친구한테 바랬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부모의 사랑에 되게 많이 결핍이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너를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아들을 믿어. 나는 딸을 믿어. 나는 내 자식을 믿지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 뿐이고 나는 언제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할게.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야 하고 추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랬니? 알았어. 밥은 먹어. 간단하게.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할 땐 끝까지 들어주고 내 이야기는 최대한 삼가요. 이게 되게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 친구가 설사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때 어떤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할 때 그런 소통의 과정이 없이 맨날 잔소리만 하다가 야 너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잔소리로만 들려요. 물론 엄청나게 아플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엄청나게 아플 때쯤까지 갔으면 뇌가 다 망가져서 어차피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전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은 그냥 나의 자식들이 부모로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나의 부모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꾹 참고 포근하게 그냥 다 받아주셔야 해요. 그랬구나. 알았어. 엄마가 이해해보도록 노력을 할게. 다 이해한다고도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할 걸 뻔히 아는데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볼게. 근데 마음이 좀 아프다.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이렇게 붙들어매고 막 그러면은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 집에서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집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혼자 살면서 술 먹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최악이야. 누가 나를 술을 얼마큼 마시든 말릴 사람도 없고 내 꼬라지를 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리고 뭐고 나발이고 만약에 이제 술 먹고 이제 제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쨌거나 내 안에서 이 친구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어쨌거나 내 시야 안에서 이 친구가 자식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어야지 어쨌거나 이런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케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냥 어렸을 때 못 해줬던 걸 지금에서라도 해준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들에도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의 역할은 어쨌거나 신뢰를 쌓아야 해요. 사실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가족들과의 관계를 좋게 지내는 게 행복하잖아요. 싸우면서 지내는 것보다야 서로서로 웃으면서 보고 지내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 사실은 그거예요.